태무진 투 더 칸 홍대선. 딴지일보의 동명의 제목으로 연재했던 기흥물을 엮은 이 책은 역사상 가장 가공할 정복자 칭기스칸의 일대기로 칭기스칸이라는 칭호를 벗기면 드러나는 그의 본명 인간 태무진의 삶을 다룬 이야기이다. 소설보다 재미있는 논픽션으로 한 인간의 탄생부터 대제국의 칸이 되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1153년 메르키트족 신랑인 칠레드와 그의 신부 헐룬은 결혼하여 신랑의 부족인 메르키트족의 영역으로 이동 중이었다. 이때 이 둘을 추격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예수계의 1호 몽골족 중 보르지긴 시족 출신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시족 중 키아트 혈족의 수장이었다. 단 둘이 이동 중이던 칠레두와 헐룬을 추격한 예수계의 이는 헐룬을 약탈해서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다. 이 일로 보르지긴 시족과 메르키트족은 철천지 원수가 된다. 약탈원으로 결혼한 예수계의 이와 헐룬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태무진이었다. 당시 몽골 초원은 몽골족이 초원을 통일하고 나서야 몽골 초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당시 몽골족은 초원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처지였고 이 지역은 크게 세 개의 강력한 부족이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었는데 동쪽의 타타르족, 서쪽의 나이만족, 그리고 초원 가운데를 차지한 커레이트족이었다. 금나라는 기마,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지만 다른 이민족 왕조가 그랬듯 예의 중화의 흡수력에 빨려들었다. 금나라 조정은 정주 문명을 대변했으며 중국의 논리로 오랑캐를 관리했다. 금나라는 물자를 던져주며 초원을 조종했다. 금나라가 주로 지원한 부족은 동쪽 초원을 차지하고 있던 타타르족이었다. 타타르족은 금나라 조정의 사주를 받아 주변 부족을 약탈하고 압박했다. 그 탓에 군소 부족들은 단일 부족이나 부족 연맹체로 덩치를 불리기 힘든 상황이었다. 금나라는 타타르족만 지원하지 않았다. 타타르족이 초원을 다 먹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골치 아픈 적이 된다. 그래서 초원 중간의 커레이트족도 관리했다. 그 결에 몽골족은 금나라의 사주를 받은 타타르족, 커레이트족 등 이런저런 세력에게 조종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토그릴은 커레이트족의 전사였다. 커레이트족은 하나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여러 부족이 모인 부족연합체였다. 토그릴은 숙부와 권력 투쟁을 하다 패배했다. 패잔병을 이끌고 초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초원의 깡패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던 예수계 이를 찾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예수계 이는 토그릴과 안달을 맺었다. 안달을 맺은 두 사람은 토그릴의 패잔병과 예수계의 이의 조직원을 합쳐 군대를 편성해 커레이트족을 습격했다. 그 결과 토그릴은 정적을 물리치고 거짓말처럼 커레이트족의 칸이 되었다. 이제 예수계의 이는 초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토그릴 칸의 원수인 타타르족은 토그릴 칸의 안다인 예수계의 이에게도 원수가 되었고 타타르와의 전쟁을 치르던 어느 날 헐룬은 사내 아이를 출산했는데 타타르 전투에서 예수계의 이가 죽인 타타르 장수의 이름 태무진 우게의 이름을 따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태무진으로 짓는다. 태무진은 바다나 호수처럼 넓게 퍼진 상태를 뜻하는 중세 몽골어다. 태무진에게는 형제가 여럿 있었다. 먼저 계모인 소치겔이 낳은 두 아들. 태무진의 배다른 형 백테르, 백테르의 친동생 벨구테이, 그리고 헐룬의 자식들이다. 첫째 태무진, 둘째 카사르, 셋째 카준, 넷째 태무게, 막내 태물린. 예수계의 이는 아들 태무진을 미녀가 많기로 소문난 올쿠누트족의 여자와 혼인시키려고 했다. 예수계의 이가 마음에 들어한 소녀의 이름은 보르테. 태무진보다 한 살이 많았다. 아들을 남겨두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던 예수계의 이는 초원에서 타타르족을 만나게 된다. 타타르족 전사들은 예수계의 이가 마시는 술에 몰래 독을 탔다. 예수계의 이는 죽기 전에 태무진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묵릭에게 어서 태무진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묵릭은 태무진의 장인인 데이 세첸의 게르의 전속력으로 달려가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태무진은 보르테를 남겨둔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예수계의 이가 죽은 후 타이치우드족에서는 헐룬과 그녀의 아이들을 따돌리고 무리해서 제외시킨다. 그래서 헐룬과 그의 자식들의 공동체는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하며 살아남는다. 이 시기에 오농강가에서 살던 자다란 시족 출신의 소년 자무카를 만나 안달을 맺는다. 자다란 시족은 몽골족에서도 흰뼈인 귀족계층으로 태무진은 이때 의형제를 맺은 자무카와 평생을 두고 라이벌로 경쟁한다. 이 힘든 시기에 태무진은 의부청인 백테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런 범죄는 보통 혈통집단, 즉 부족이나 시족 내에서 처리하는 게 상식이었다. 타이치우드족은 태무진에 가까운 친척이었다. 태무진은 타이치우드 전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들은 태무진에게 널빤지로 만든 칼을 씌워 타이치우드족 야영지로 끌고 갔다. 태무진은 목뿐 아니라 양팔도 구속되어 있었다.
타르구타이는 끝까지 칼을 벗겨주지 않았다. 따라서 태무진은 혼자서는 밥을 먹는 건 물론이고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타르구타이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태무진을 먹이고 재우라고 했다. 밥술은 얻어먹었겠지만 사실상 조리돌림의 무한 반복이었다. 태무진은 청소년기에 맞은 인생의 암흑기를 이를 악물고 견뎠다. 천만다행으로 도와주는 이도 있었다. 바로 소르칸시라라는 사람이었다. 소르칸시라는 빈민촌의 이장이나 촌장쯤 되는 인물이었다. 소르칸시라 가족은 태무진이 자신들의 게르에 올 때마다 정성껏 돌봐주었다. 그리고 태무진은 10여 년 여의 노예 같은 생활을 뒤로하고 탈출한다. 이때도 소르칸시라가 큰 도움을 준다. 태무진이 돌아오고 동생인 카사르와 벨구테이도 자랐다.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태무진 일가는 약간의 재산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9마리의 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들이 도둑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태무진은 목숨을 걸고 그 말들을 추적해간다. 태무진에게는 목숨을 건 추적이었다. 8마리 말은 그만큼 중요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달리다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강도들이 지나간 골목에서 웬 소년이 말젖을 짜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소년을 보아하니 옷도 생김새도 있는 집 자식임이 분명했다. 태무진은 그에게 말들을 끌고 가는 한 무리의 사람을 보았는지 물었고, 오늘 새벽 해뜨기 전에 지나갔다는 소년의 대답이 돌아왔다. 친절하게 대답해준 그의 이름은 보르추. 그 일대에서 부자로 소문난 나코의 외아들이었다. 태무진과 달리 특권층이었다. 보르추는 자랑만 하진 않았다. 그는 강도들이 지나간 길을 친절히 가르쳐 주었고 태무진에게 자신의 말을 빌려주었다. 보르추는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 친한 친구가 되자며 아예 태무진의 모험에 따라 나서기로 했다. 두 사람은 곧장 의기투합해서 말 발자국을 따라 사흘간 강도떼를 추적했고 말들을 다시 훔쳐서 돌아온다. 예수계의 이가 죽은 지 7년이 지났다. 서기 1178년이었다. 태무진 가족은 조금씩이나마 먹고 사는 형편이 나아지고 있었다. 그는 7년 전 결혼을 약속한 보르테의 소식이 궁금했다. 장인을 찾아가니 보르테는 아직 다른 곳에 시집을 가지 않고 태무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보르테를 데려와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메르키트족이 침략하여 여성들을 약탈해가고 그의 부인인 보르테 역시 메르키트족에게 잡혀간다. 목숨을 건진 태무진은 아버지와 의형제인 토그릴칸을 찾아가 자신의 아내를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렇게 조직된 군은 태무진과 옹칸과 의형제인 자무카의 연합이 되었다. 이 연합군은 메르키트족에게 복수하며 태무진은 아내 보르테를 되찾는다. 그 이후 태무진은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자무카의 그룹에 들어간다. 자무카는 태무진의 작은 그룹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게다가 태무진이 자신의 부하가 아닌 대등한 동료가 되기를 원했다. 태무진의 신분은 가난한 초보 가장에서 무력 집단의 공동수장으로 급상승했다. 가족의 생활도 나아졌다. 그러면서 태무진을 따르는 무리는 점점 커지게 되고 조직 내에서 태무진의 지지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의도했든 아니든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자무카는 태무진에게 준 공동 1인자 지위를 박탈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자무카의 무리에서 2인자로 살던 1년이 지난 후 태무진은 독립하는데 이 소문이 초원에 널리 퍼지면서 놀랍게도 자무카의 무리에서 태무진의 무리로 귀순하는 무리가 늘어난다. 태무진을 중심으로 구성된 쿠리엔에서는 모든 구성원에게 오르도록 가는 길이 열려 있었다. 이는 성공의 기회뿐 아니라 소통도 의미한다. 세력을 불리며 성장하던 태무진 울루스의 가축을 자무카의 동생이 약탈하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자무카와 태무진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13익 전투이다. 각각 3만의 병력으로 도합 6만의 병력이 맞붙은 이 전쟁에서 태무진은 자무카에게 철저하게 패배한다. 태무진은 이 전투에서 패해서 힘을 잃었지만 그는 초원의 새로운 리더로 급부상하고 패전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귀순해온다. 망구트족과 오로오드족은 규모가 작아서 정치적 영향력은 없었지만 용맹하기로 이름난 집단이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패배한 적에게 귀순하다니 태무진은 감격했다. 다시 급부상하던 태무진 울루스는 토그릴칸과 연합하여 타타르족의 세력을 꺾는 전쟁에 참여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그리고 금나라로부터 자우트 콜이라는 직함을 받는다. 그 후에 그는 주르킨족을 공략하여 지배층을 처형하고 백성들은 자신의 울루스에 편입시킨다. 자무카는 칸에 추대된 후 토그릴칸과 태무진에게 전쟁을 선포하여 쿠이텐 전투가 시작되고 이 전쟁에서 자무카 군대는 패퇴하여 도망치는데 토그릴칸은 자무카를 추적하고 태무진은 타이치우드족을 추격한다.
그리고 타이치우드족 귀족층은 모두 죽이고 백성들은 자신의 울루스의 일원으로 편입한다. 더욱 세력이 커진 태무진 울루스는 타타르 원정을 감행하여 타타르족 성인 남성을 모두 죽이고 여성과 노인과 아이들은 자신의 울루스에 편입시킨다. 1203년 봄 토그릴칸의 아들 생굼은 협박 반 응석 반으로 아버지로부터 태무진과의 전쟁의 승인을 받았다. 그렇게 반태무진 진영이 집합하는데 여기에는 생굼과 자무카의 세력이 포함되고 귀족의 권위를 지키려는 초원의 세력들이 반태무진 연합에 합류했다. 이 카라칼지드 전투에서 태무진 연합은 패하여 계속 후퇴하며 결국 태무진은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자신은 생을 마감할 목적으로 초원 끝에 있는 발주나 호수로 물러난다. 이때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이 17명으로 그들은 태무진에게 목숨을 바치기로 한 최후의 전사들이었다. 이들과 태무진은 발주나 호수의 물을 함께 마시며 죽음까지 함께하기로 한 발주나 맹약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고롤라스족을 만나는데 그들이 순순히 태무진의 무리에 귀순한다.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는 군주인 태무진에게 초원의 피지 배층들이 몰려들었듯이 모든 걸 잃은 태무진에게 고롤라스족도 귀순한다. 그리고 용기를 얻은 태무진은 마지막으로 테그릴칸과 자무카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초원의 중앙으로 이동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친태무진 사람들이 그 미래가 없는 지도자에게 목숨을 걸고 찾아온다. 카라칼지드 전투 직후 떨어져 나갔던 부하와 백성은 물론 태무진을 지지하던 부족과 시족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기를 챙겨 들고 전속력으로 태무진 밑에 집결했다. 그리고 토그릴칸과 생굼을 격파하여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이제 초원에서 남은 지역은 나이만 지역만 태무진의 영역에 들지 않게 된다. 나이만의 타양칸은 어리석게도 몽골족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 지휘를 자무카에게 맡긴다. 이 초원의 마지막 전투가 차키르마우트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태무진 세력이 승리하고 친구인 자무카는 2인자의 자리를 제한받고도 끝까지 영예로운 죽음을 요구하여 죽게 되고 초원은 태무진에 의해 통일 국가가 건설된다. 13세기 몽골 초원에 난데없이 복지 국가가 출현했다. 신분이 아니라 철저히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대접받는 사회의 출현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던 태무진은 자신의 이상에 따른 국가를 건설하고 법령을 제정한다. 여러 번의 실현과 실패에서 다져진 리더십과 평등주의에 대한 그의 꿈은 그의 뜻을 지지하는 초원의 민중들에 의해 세력을 얻고 초원의 단 하나의 칸이 되는 꿈을 실현시켰다. 이 책을 읽으면 한 인간의 꿈과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깨닫게 된다.